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월 거래량이 집계가 끝났죠? 거래량 집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래서 저라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요즘 언론들이 불리한 걸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2월 거래량 줄었다라는 건 한 3주 전 정도나 이야기 나오지, 요즘에 2월 거래량, 서울 거래량 줄어든 거 기사 안 나오더라고요. 1월 거래량 잘 나올 때는 바로 기사 내더니, 그것도 집계도 안 끝났는데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499건, 2월 1일 기준으로. 이거 결국에 한 2500건 조금 넘게 나왔었죠. 근데 설레발이 시작하죠. 남은 신고 기간을 고려해 지금 추세라면 2000건을 넘는 건 물론이고 3000건 이상 실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설레발도 엄청나게 치고, 그래서 이게 2, 3개월 추세가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에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이다. 즉 거래량 증가하면 집값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00건 이상 거래량이 느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라고 해놓고 3,000건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 늘었으니까 집값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2월 되니까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2월 때 설레발 많이 쳤었죠. 이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3월 11일 기준 2월 거래량이 2003건이 떴다. 근데 1월 12일 기준으로 12월 거래량 1400건 떴으니까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실질적으로 이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1600건 정도였는데 갑자기 400건이 쭉 늘어났던 거예요. 한 이틀 만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막 떠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댓글도 달리죠. 1월보다 2월이 거래량 높겠네요, 이런 식으로 설레발 엄청나게 쳤었는데 막상 거래량 보니까 집계 끝났죠? 1월, 2월. 약간 떨어지는 게 보이죠? 1월 거래량은 2568건이 나왔는데 2월 거래량은 2499건이 나왔다. 즉 2500건도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물론 3월 거래량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거래량은 1월이나 2월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거 2월에 엄청나게 부추겨서 그렇게 된 거죠. 2월에 막 살아난다, 뭐 대단하다, 막 신고가 찍는다. 오늘 제가 기사를 쭉 보는데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탄 22억. 오늘도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거 언제적 거래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몇 주 동안. 몇 주를 울거먹냐. 근데 보통은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 울거먹었다. 왜 안 울거먹었어요? 계속 뜨니까. 추격 매수가 붙어가지고 신고가가 다른 단지에서 뜨고 또 다른 단지에서도 뜨고 그게 되는데, 요즘은 다른 단지에서 안 뜨니까 그것만 죽어라 울거먹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막상 저런 식으로 계속 부추겼을 때 오히려 2500건도 안 나왔죠. 근데 그거 아세요? 2월 거래량 제가 27일? 3월 27일, 28일쯤 봤을 때 2500건 넘었었습니다. 근데 2499건이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거래 취소가 많이 됐다는 소리죠. 취소되면 거래량에서 빼니까. 그러니까 거래량 늘린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걸 토대로 3월에 막 부추겨서 들어갔지만요, 4월에 그렇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런 설레발 기사만 계속 띄우고 있죠. 2월에 거래량 2500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거 3월 29일이에요? 제가 28일? 이때쯤 봤었는데 그때 막 2500건 넘었었다가 잠깐, 지금 보니까 2482건이다. 확 줄었죠 오히려. 그리고 그러면서 2500건을 넘어설 것이다 했는데 고작 17건 신고되면서 마지막 날에 2499건으로 끝났다는 소리죠. 서울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내리는 모양새이고 2500건 2달 연속 넘어갔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래량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됐다, 계속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 이렇게 설레발을 칠 수 있는 만한 거래량이냐. 또 아니면 전월세 거래량 줄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2월 아파트 거래량 줄었다, 이런 기사들은 뜨지가 않더라고요. 전월세 거래량만 반토막 났다. 전월세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전월세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수요가 없다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전월세 거래량이 떨어졌으면 수요가 줄었으니까 전월세가 떨어져야 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전세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라는 기사는 왜 자꾸 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지만 가격은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오른다. 수요가 줄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요. 또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부추기는 건요, 언론이 왜 갑자기 올해 1월부터 돌아섰냐.
제가 느꼈을 땐 총선 때문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침체되면은 안 좋으니까. 이게 과연 총선 끝나고도 계속 이런 기사들이 이어질 수 있냐. 불안한 게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거고요. 거래량 올라갔다고 해서 집값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하락기 때도 거래량은 올라가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매 거래량을 뽑아봤을 때요. 자, 처음에 빠지다가 이때 거래량 올라갔던 거. 이때는 올라갔던 거 맞습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났으니까. 근데 다시 빠지죠. 2010년에 집값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량은 올라갑니다.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이게 2014년 6월까지 끝났어요. 초이노미스 이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살아났다고 해서 보면 막 6,000건 7,000, 8,000건도 넘어서고 빠진 기간에도 거래량은 올라간다. 왜냐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기도 보면 추세상으로 거래량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계속 빠지고 있는 중에도. 왜 그러냐면요. 10억 집을요. 8억 대출해줄 때는 2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죠. 2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한 5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자기 돈 5억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한 1,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못 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한 7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억 대출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2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8억 대는 3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9억 대는 4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니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살포시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근데 거래량만 늘어나면은 무조건 살아날 징조입니다. 해야 부동산 삽시다. 부동산 붕붕 봅니다. 가자 하면서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 당시에 하락기 때도 한 4,000건 정도 나왔어요. 지금 2,000건 나오고 있는 게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체 상승기 하락기 다 포함해가지고 평년 기준으로 한 6,000건 정도가 거래량인데 거기다 매물 쌓이는 거 보세요. 지금 매물 84,000 곧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가끔가다 확확 떨어질 때 있죠. 왜 떨어져요? 이때 왜 떨어졌을까요? 주말 때 이렇게 좀 떨어진다. 매물이 84,000건이에요. 공급 과잉이죠.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 쌓이고 있었죠. 물론 잠깐 빠지던 시기도 있었지만 계속 쌓이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래량은 더럽게 안 나올까요? 싸게 안 파니까. 왜 싸게 안 팔아요? 싸게 못 팔게 하려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죠. 지금 싸게 팔면 안 됩니다. 곧 바닥입니다. 금리 내려가면 집값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 금리 집값 영향 안 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다 금리 이야기만 해요. 근데 저희는 금리 올라갈 때도 계속 그 얘기 했었죠. 금리보다 DSR이 더 중요하다. 금리 많이 내렸죠.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니까 3월에 금리가 내렸는데 대출이 늘었어요. 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출이 줄어드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계속 축소된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주담대마저 줄었습니다. 사는 사람은 없고 사봤자 3월 거래량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대부분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정책 대출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뭐 신축 아파트가 어쩌니 똘똘한 채니까 어쩌니 신축 아파트 요즘 지어놓은 꼬라지를 보면은 누가 그 돈 주고 사겠냐. 오늘 문득 쇼츠 떠가지고 봤더니 대단한 신축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서 제가 막 워터파크 이야기하고 막 공굴러 간다 그런 이야기 했죠. 더 재밌는 거 나왔어요. 집에서 트럼블린을 해요. 바닥이 출렁출렁 하더라고. 이런 신축 아파트를 아직도 막 가격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다 개판인 것들이 어떻게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냐.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거래 띄우는데 거래 띄웠다 사라진 거래들이 한두 개가 아니냐. 등기도 안 하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공급이 저렇게 늘었는데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는 어디서 어느 뇌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매물이 공급이고 공급이 늘었는데 공급 부족이 말이 돼요? 거기다가 요즘에 계속 또 부추기는 거 뭐 있어요? 부동산 보니까 집값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 2월 26일 스트레스 DSR이 이때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락폭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하락폭이 커져가고 있는데 KB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호가도 반영을 하죠. 즉 호가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호가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고 그 중에서 금매는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그 금매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거래량 증가가 꼭 집값 상승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설레발만 쳤지 2월 거래량은 떨어졌다. 그리고 설사 증가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3월 거래량은 1, 2월보다 늘어날 수 있다 치더라도 평년 거래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보통 하락기 때는 평년 거래보다 계속 안 나오는 시장이 길게 이어진다.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매물이 저렇게 쌓이고 있는 동안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받쳐주지 못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던 거를 정책 대출로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이제 정책 대출도 한계를 맞이하고 가계부채 상승세도 심상치 않으니까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하고 은행권에선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니까 슬슬 빠지고 있는 거다. 지금 총선 전이니까 부추기고 있을 뿐이지 총선 끝나고 계속 부추기는 게 되겠냐. 그러니까 착시에 넘어가지 마셔라. 지금 답은 모든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